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저희가 이번 화에서 다뤄볼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닭입니다. 닭. 지난번 오리 이후로 야생 조류가 아닌 이런 가금류를 선택한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다들 한 번쯤 닭이 어떻게 이렇게 널리 퍼진 가축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닭이 가축화된 역사와 그 영향력에 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혜연님이 먼저 닭이 어쩌다가 가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신대요. 지난번 오리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축이 야생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닭만을 선택해서 키워온 결과만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진짜 닭, 야생의 닭은 어느 종으로부터 기원했을까요? 공룡. 아니야? 그때 지보리는 청둥오리에서 기원했다고 했잖아요. 닭은 누구로부터 기원한 걸까요? 칠면조. 칠면조도 가축 아닐까? 아니야, 칠면조도 와일드 터키 있어. 나 맞춰볼래. 타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르지. 그런 새가 있어? 기다려봐요. 못 맞출 것 같은데? 메추라기? 아니, 메추라기의 기원종이겠지요. 네. 종 말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맞춰보세요. 사막.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맞아요. 아, 진짜? 정답은 동남아시아에 사는 적색 야게라는 네? 학명은 갈루스예요. 적색 야게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그냥 거의 닭이랑 흡사합니다. 어머, 신기하네. 그냥 닭 같아요, 네. 수컷은. 네. 진짜 닭. 별로 안 바뀐 느낌? 생김새는? 네. 닭 수컷을 생각하면 조금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닭 수컷을 상상하시고, 그냥 엄청 화려한 벼슬이랑 빨강, 검정, 초록 빛깔이 섞인 색색의 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닭이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이나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적색 야게랑 한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암컷은 조금 달라요. 이 적색 야게 암컷은 몸 전체가 갈색빛을 띤 검정색인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닭 진짜? 암컷을 생각했을 때 수컷에서 그냥 똑같잖아. 별도 없고. 근데 적색 야게 암컷은 꼬리가 엄청 수평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네. 약간 브러쉬? 빗자루처럼? 그렇네. 닭 암컷은 거의 꼬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얼굴 쪽도 인상이 조금 달라요. 암컷의 경우에는. 네. 신기하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수컷이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도 이 닭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가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닭이 이런 적색 야게로부터 이걸 가축화했다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려진 게 아니라 진짜? 찰스 다윈 진화의 그분이 밝혀내셨어요? 찰스 다윈이 어머. 닭의 기원종이 적색 네. 야게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네. 최근에 유전적 연구를 통해서 그게 확실시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적색 야게는 언제부터 가축화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기원전 5,000년? 생각보다 최근이에요. 300년? 3,500년 전에 동남아에서 가축화된 것으로 그럼 추정됩니다. 서기 1300년이잖아. BC. 기원전 1300년은 아니지 않아? 1500년. 그치. 그정 5,000년은 많이 아니지요? 맞췄네. 5,000년이요? 5가 똑같으니까. 1,000년이랑 5,000년.
네, 3,500년 전에 동남아에서 가축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적색 약에는 동남아시아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이제 서식을 하는데, 동남아시아가 논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벼를 저장을 하게 됐는데, 닭이 벽실을 좋아하잖아요. 네. 자기가 자동으로 온 겁니다. 아, 농장에? 이 저장고를 타겟해서 이제 인간 쪽으로 먹으러 왔구나. 온 거죠. 거기에 저장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 서식지 근처로 오면서 이때부터 인간과 가깝게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계속 먹으니까 또 이제 사람도 먹어라 엄청, 뭐 이렇게 친근하게 쫓아내지 약간. 않고. 처음엔 쫓아내지 않았을까? 아, 그런데 계속 어떻게 했는진 모르지만 뭐 개체수가 많으면은 약간 근데 솔직히 그때 인간 생각하면은 고기를 별로 못 먹었잖아요. 어떤 미끼로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벽실을? 잡아먹은. 그쵸. 그거 닭은 고기니까 어쨌든. 근데 걔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 그럼 저 같으면 약간 이게 다 화나겠을 것 벽시 같아요.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그쵸. 약간 농사와 함께 시작된. 그래서 가장 오래된 닭뼈는 기원전 1650년에서 1250년대의 것으로 어디서 발견됐게요? 피라미드? 아니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했는데 태국? 맞아요. 어떻게 맞췄지? 태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축화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된 편에 속하는데 기원전 2000년경에는 중국부 3,500년 전이 기원전 1,500인데 그 전에 된 거예요? 그니까. 근데 이게 추정치라서 그렇게 막 추정치라는 거는 그래요? 몇백 년을 이렇게 뛰어다녀요. 이 뼈도 보면 1650에서 1250 사이잖아요. 이 정도의 오차 범위는 있는 거죠. 어쨌든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중앙부 그리고 남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전파가 됐고 기원전 800년경에는 에티오피아와 지중해 유럽까지 전파됐다고 합니다. 근데 닭이 약간 의외였던 점은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야생에서 생각을 했는데 안 먹었어? 너무 좋은 가축 같잖아요. 근데 초창기의 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기나 달걀 생산을 위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닭들은 오히려 이게 전파가 빨랐던 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제 생각에 먹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적색 야게를 본 적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국적인 동물로 여겨져서 조금 관상용으로 반려로는 키우지 않았던 게 투개로 길러졌습니다. 싸움? 닭 싸움 용도로. 그러니까 막 그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유럽인들이 막 그러니까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유럽인들이 닭 싸움에 굉장히 목을 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슨 영화에서 그래요? 레미제라블? 그건 기억이. 난 뭘 본 적은 닭 없지만. 싸움이 되게 널리 퍼진 취미? 이런 느낌? 그래서 초기에 닭 싸움 용도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량원으로서 가치가 인식이 된 거죠. 근데 오리를 생각해 보면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청둥 오리랑 집오리 이렇게 생각하면 크기도 엄청 커지고 맞아. 색깔도 바뀌고 못 날고 이런 손실들이 있었는데 그 적색 야게랑 닭을 비교하면 똑같아? 크기가 그렇게 엄청 커지지도 않고 색깔도 비슷. 외형이 그다지 많이 안 바뀐 게 처음에 먹으려는 생각을 안 해서 이게 먹으려는 생각을 해야 그때부터 지방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못 날게 하고 막 행동이 이제 저하되면서 몸집도 커지고 알도 더 많이 나오면서 이제 못 날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럴 생각이 없고 닭싸움으로만 키워왔으니까 근육 빵빵할수록 솔직히 유리해요. 그럼 야생에 있는 싸움만 약간 하니까. 훈련을 훈련이지. 그래서 야생에 있을 때보다 별로 운동량이 저하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물론 가둬놓고 키웠으면 저하됐겠지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외형이 좀 덜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컷은 많이 바뀌었죠.
네, 그건 암컷은 또 신기해. 달걀 생산 측면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 수컷은 어쨌든 알을 안 낳는데, 거의 수컷이랑 똑같이 생겨졌어. 난 그게 신기해. 그러게요. 응. 그러게.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었던 오리랑은 다르게 닭은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근데 약간 나도 봐도 딱 보면은 저기서 고기가 나와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요? 닭은. 왜요? 별로 살이 없어 보여. 요새 닭들. 근데 내가 그때 농경 시대 응. 사람이었으면은 아유 솔직히 다람쥐도 먹고 쥐도 먹고 참새도 아. 먹고 이런 거 생각하면 닭 정도면 완전 큰 동물 아니에요? 그건 맞지.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약간 근육을 과도하게 없애거나 하지 않는 음. 방향으로 초반에는 길러졌다는 사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닭도 인간에 의해 선택되면서 바뀐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축화 과정에서 닭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못 알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바뀐 특징 같아요. 이제 수천 년 동안의 선택적 교배를 통해서 닭들은 못 날게 됐어요. 야생 닭은 원래 비교적 잘 날 수 있었고, 멋지다. 닭의 조상은 나무 위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잖아요. 이렇게 네. 캐노피가 조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닭의 조상은 나무 위에서 살면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먹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축화 과정에서 닭의 비행 능력이 이제 크게 감소를 하게 되죠. 왜? 인간이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크고 무거운 닭을 선택적으로 이제 번식을 시킨 거죠. 고기가 더 많이 나오는. 또 농장에서 키워지면서 날아다니는 도망가면 안 닭을 되잖아. 좋아하지 않겠죠. 날면은 이게 근데 뭐. 어떻게 컨트롤 못 하니까. 예, 갖다 놓고 키웠을 때 좋으니까. 걸어 다니기만 하면은 좋거든요. 그냥 울타리만 치면 되는데 날면은 지붕까지 위에, 얹어야 돼요. 그래, 못 막아, 그리고. 그래서 그 닭 입장에서는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죠. 먹이를 주니까 좀 날 필요도 더 없게 됐고 뭐 몸도 무거워지고. 신기하다. 네. 그리고 농장에서만 또 크니까 좁은 사육 공간에서 자라면서 비행에 필요한 근육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게 그냥 태아될 수밖에 없는데. 됩니다. 그래서 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좀 높은 데까지 올라가긴 하죠, 요새 애들도. 이게 햇대 이러는 거. 햇대 정도는 갈 수 있죠. 네. 햇대에서 자야 되지 않아요? 닭은? 그러니까. 근데 요새 닭들은 그 케이지 있으니까. 닭일 경우 햇대고 뭐고 그냥 그 거기서 케이지야. 자지. 뭐 서지도 못해 앉지도 그 정도 사이즈에서 영원히 살면은 뭐 햇대고 뭐가 없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닭을 야생에서 풀어 키우면은 몇 세대 만에 야생화가 되어서 비행 능력이 일부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비행 능력이 멋지다. DNA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환경과 사육 조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더 키울 수 있게 되면은 날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아닌 건 거죠. 지금 못 날게 된 게. 그냥 회복 가능한 변화. 몸이 더 가벼워지기만 하면 사실은 바로 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바로 시작 가능. 그래 오리는 근데 안 되지. 아니잖아요. 몇 세대를 거듭해도 절대 못 날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 달라 보여요. 적응력이 또 다른데 우리랑. 그리고 또 다른 변한 특징들은 일단 더 온순해졌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그 외에 닭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닭이들 닭장 같은 데서 그 막 엄청나게 큰 뭐라 해야 돼? 어떤 하우스? 같은 데서 풀어놓고 그런가 모르세요? 닭장? 어쨌든 걔들은 뛰어다니는 닭인데 어떤 크다란 약간 집? 근데 막 하우스인 거죠. 그러니까 마당으로 나가서 그 닭장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직접 잡을 수 있는 닭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잡는 왜 예능에서 보면은 그 연예인들한테 닭 직접 잡아오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시킬 때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닭들이 인간이 막 잡아도 뭐 그냥 잘 잡혀요. 말이 돼? 그냥 이렇게 도망 다니긴 하는데
근데 잡으려면 잡혀, 솔직히. 근데 잡았을 때 막 생난리를 안 친다고? 그쵸. 그리고 막 쪼거나 그러지 안 쪄? 뭐 엄청 쪼진 않아요. 수탉 같은 애들을 쪼더라죠. 뭐 수탉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암탉은 진짜 안 쪼는 것 같아. 맞아. 그 밑에서 달걀 빼가도 그치. 엄청 반항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은 사람들이 싫지만. 달걀을 얻지. 음. 그렇게 온순해졌다. 음. 그리고 몸집이 커졌죠? 당연히 야생 조상들보다. 그리고 산란 능력이 달라진 게 진짜 큰 특징인데, 당연히 야생 닭은 번식을 1회 합니다, 번식을. 그러니까 알도 한 번 연간 한 번. 근데 연간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야생 닭은 낳지만, 지금 우리가 가축하는 닭은 1년에 최대 300개? 정도까지 알을 낳을 수 있는 오 마이 갓. 상태. 그걸 진짜 많이 했다, 개량을.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빨라졌어요. 야생이나 전통 품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또 뼈가 약해지는 유전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그리고 사회적 행동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데 뭐 길들여진 닭들은 집단 내 갈등이 증가하거나 집단 응집력이 강해지는 새로운 사회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여서 강제로 있으면 나 같아도 싸우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역이 있잖아, 애들이 원래는. 서열이 있어요, 닭들은. 서열이 있어? 네, 수컷끼리 그러니까. 서열이 1부터 100까지. 아니, 제가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닭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수탉을 많이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오면은 엄청 싸우더라고요, 수탉끼리. 근데 암컷을 데리고 오면은 네. 별로 안 싸워요. 닭 수컷은 서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반항하면은 안 돼요. 나도 반항하면 안 돼. 서열을 딱 정해야 돼요. 맞아. 거기 또 뭔가 닭장 가도 딱 서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케이지 닭들은 서열 없겠지. 그것도 쪼고 이래야 서열 쪼고 이러면은 또 손상이 잡혀? 고기에 손상이 있으니까 못하게 싸움을 맞지는. 못하게 맞아. 뭐 부리를 커팅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쩝이죠. 하지만 우리도 먹음으로써 결백한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린 닭의 진화, 닭의 가축화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닭이 우리들의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혜연님의 역사 설명은 닭이 현재 위상을 갖게 된 계기를 아는 거였다면 저는 과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겠습니다. 워낙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닭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닭이 어떤 의미였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처음 언급이 된 거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아름다운 꼬리를 지닌 닭이 있다고 명시된 내용인데요. 이 책이 BC 3세기에 작성된 거예요. 서기 30년? 아니 서기 30년이에요. 서기 300년?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BC 3세기에 작성된 건데 이때부터 닭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석기시대에 닭 유골이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마총 아시나요? 신라 시대 무덤인데 금관이 발견된 유명한 무덤인데요. 거기서 계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응? 어떻게 발견돼요? 계란이 발굴된 이제 토기를 발굴을 했는데 거기 안에 20개쯤 되는 달걀 껍데기가 썩지 않은 채 들어가 있었대요. 어떻게 안 썩어요? 그니까요. 신기하죠. 그리고 3개는 깨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이었고 이게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된 일이었대요. 그래서 달걀을 왜 묻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죽은 사람과 함께 무덤에 묻는 부장품이 껴목걸이였고 이게 알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라는 재생의 의미로 폐기해라? 네,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환생용으로 달걀을 이렇게 넣어둔 거죠. 20개나? 많이도 넣었다. 그치, 많이 넣으면 좋지. 한 3개 넣었을 것 같아. 역시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 시대 때도 어쨌든 닭을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 말, 돼지, 양 같은 가축들은 한반도의 경우 북부에서 유입이 됐는데 닭은 남방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고 배로요? 짐작된다고 합니다. 배로는 모르겠어요. 남방이- 배로 오겠죠. 남쪽인데 뭐 이어진 그러니까. 데가 없는데 걸어서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닭과 관련된 전설이 뭐 고구려나 백제 이런 데는 거의 없고 남부의 신라 가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닭이 유명해서 인도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왜 유명해요? 그냥 퀄리티가 유명했나 봐요.
왜요? 그건 모르는데요. 인도까지? 인도까지 알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신라의 유명한 닭 관련 전설은 기말지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모르세요? 네, 혜연님이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그런 현황 가지고지. 근데 기말지 설화가 경주 서쪽 시림의 숲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황급빛 상자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이제 그 상자에서 빛이 나오고 하얀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석탈해 아세요? 석탈해라고 신라의 왕이 있는데 이 당시에 왕인 석탈해가 상자를 열어보니까 용모가 수려한 사내아이가 나왔고 이 아이를 뭐? 탈해왕이 누가 애를 버렸어요? 밑에 수탉이 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암탉이라며. 하얀 닭. 네. 하얀 닭은 수탉이에요? 알비노 수탉? 그래서 경주에 계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세요? 왜 아냐고 물어봐. 아무것도 몰라. 그래요? 유명하거든요, 계림이.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시림이었는데 닭이 나와가지고 계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탈해왕이 데려다 길렀는데 금괴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이 김씨가 되었고 알지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 김알지가 경주 김씨의 시조입니다. 네. 근데 시조라는 거는 성이 시작됐다는 근데 여기는 성을 부여해줬잖아. 그럼 새로 없던 성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네. 개씨가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금계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닭이 밑에서 울었다는 거에 이름에 알지를 넣어줬어. 이름에 개알지가 될. 개금지. 그래서 더 좋은 한자를 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금이 좋으니까. 닭개보다는 그래서 금이 좋잖아. 닭을 저 이제 그냥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많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먼저 아침에 닭이 운다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왜냐면 어딜 가도 아니지만 아침에만 울지 않던데 솔직히. 근데 아침을 울 때 뭔가 하루가 시작됐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시골 가면은 닭 소리를 들으세요? 들리면은 시골 가면은 진짜 시골 가면 낮에도 계속 울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날 때 닭이 계속 울어요. 계속 집밥구리 소리를 듣고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닭이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새벽을 알리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는 귀신을 쫓는 기능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닭이 기능. 펑션처럼 장난 약간 아니야. 말하네. 그래서 닭이 제때 울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여겼대요. 그리고 아침이 아닌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고 밤중에 울면 불길하고 수탉이 해가 진 뒤에 울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설화가 많네. 네,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닭 울음소리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느꼈고 아니 근데 닭이 잠을 안 자고 일어난 거니까 뭔가 침입자가 있었을지도.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을 쫓는데 이제 뭐 서양권을 가면 마귀나 유령을 이제 악마. 물러가게 하는 거죠. 퇴마하는 거예요. 퇴마다. 네, 이렇게 어둠과 빛을 연결해주는 존재잖아요. 이게 새벽에 딱 시작할 때 울음으로써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군이를 위한 혼령을 할 때, 주군이의 혼령을 위한 굿에 닭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닭 이렇게 막 죽이는 거 아세요? 굿하다가.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걔가 이어주는 존재인데 왜 죽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죽여서 그 사람 약간 닭을 인간의 안 좋은 운수나 운명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래. 약간 안 좋은 기운을 닭을 통해 죽이고. 나쁘죠? 그리고 부적을 닭의 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쓴다던 거나 그렇게 좀 저희 무속신앙과도 연관이 많은 닭입니다. 그리고 닭과 관련된 금기사항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가까울수록 뭔가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호남 지역에서는 며느리가 닭의 머리를 먹으면은 시어머니 눈밖에 나고 경기도 지방에서는 여자가 근데 머리에 먹을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왜 먹냐 이건가 봐. 난 머리고기는 진짜 본 적 없는 것 같아. 닭머리고기? 닭 머리? 목은 봤지만 혀는 봤지만 머리? 뭐 먹은 것도 나빠. 왜 먹으면 안 돼? 살도 없는데. 닭 다리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수도 있지. 남은 거 그거 조금 먹는다고. 그리고 경기도 지방에서는 여자가 닭의 목이나 발을 먹으면 그릇을 깬다고 해요. 그릇 좀 깨도 되지 뭐. 그릇 따위. 그리고 임신을 하면 닭을 먹지 않게 권장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닭뼈가 목에 걸릴까봐. 아니에요. 아기 피부가 닭살처럼 된다고. 그거는 그냥 그리고 새해 첫 6일을 닭의 날로 정해놓고 부녀자들이 바느질을 못하게 했대요. 왜 왜 못하게? 자꾸 여자한테만 그러니까, 못하게? 왜 못하게 남자에게는 했을까요? 한 개도 없네. 그러니까 왜 못하게 했을까요? 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지금 생각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닭발처럼 손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뭘 어떻게 맞춰 이거를. 그리고 전남 지방에서는 뭐 새해 첫 6일 때는 일부러 곡식을 마당에 안 널어가지고, 근데 왜냐면 곡식을 닭이 먹으면은 새해 첫 뭐? 새해 첫 6일.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그때 음력이 뭐 1월 6일, 음력 1월 6일이죠. 곡식을 마당에 일부러 안 널어서, 왜냐면 곡식을 애들이 막 쪼아 먹으면 흉년이 발생한다고 믿어가지고. 그렇대요. 그냥 근데 원래 제사 지내기 전에 동물한테 뭐 먹으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런 다 거 아니야? 연결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닭과 관련된 속담도 정말 많죠. 뭐 소 닭 보듯, 아니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닭 소보드도 있어요? 근데 개 닭 보듯도 있고 소 닭 보듯도 있어. 닭이 뭘 보는 건 못 들어봤는데. 그래?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이게 한 세트던데? 그게 뭔 뜻인데? 닭이 소보는 거. 아무 관심이 없는 서로를 무심하게 보는 걸 의미해요. 이게 속담은 그래서 누가 들어가도 걔든 보는 상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과하게. 보잘것없는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닭이 1000이면은 봉이 한 마리는 있다. 이게 뭐야? 확률 싸움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알죠? 오리발 내미는 건 아시죠? 잘못이나 일을 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아닌 척하는 근데 사람에게 오리발도 하는 말. 내밀 수 있으면 오리도 먹으신 것 같은데. 우리도 먹었겠지 뭐. 어떤 면에서 솔직한 거 그냥 아니야? 닭 잡아 오리도 먹었어. 닭 잡아먹었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니까. 근데 2개 먹고 1개 먹었다. 어쨌든 뭐 아닌 척한 거지 뭐. 솔직한 건 아니지. 그리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아세요? 근데 아는데 소랑 닭은 관심 없는 사이인데 걔랑 닭은 상관이 있네. 걔는 약간 닭을 이렇게 관심 신나서 많네요. 쫓은 거지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움직이니까. 이건 애써 하던 일이 실패하거나 남보다 뒤처져서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닭보다 개가 뒤처졌다. 걔가 뒤처진 거지. 전 다른 문화권의 닭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가장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프랑스 문화권입니다. 혹시 프랑스 축구선수 옷을 보신 적 있으세요? 뭔 축구 선수? 프랑스 한두 명이야. 프랑스 국가대표. 아니요? 월드컵 때 이제 프랑스 축구선수 옷을 보면은 수탉이 있어요. 여기 가슴에. 뭔 색깔인데? 남색일 때가 많아요. 프랑스 수탉이 국기. 아니면- 수탉은 하얀색일 때가 아. 많고 유니폼은 남색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탉이 프랑스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뭐 호랑이나 막 사자나 독수리 막 이런 걸 해서 좀 용맹한 걸 하는데 프랑스는 약간 수탉이 상징이어서 좀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작은 동물을 상징으로 했냐. 수탉이 상징이 된 이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비슷한 발음 때문입니다. 이제 갈러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수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 학명이 갈로스. 그래? 그렇네. 뜻이 아니라 라틴어네. 그냥 닭. 그래? 근데 수탉이란 뜻이래. 학명이 갈로스니까. 수탉이란 뜻이래요. 전 수탉이길 찾아봤는데. 바랬겠지 그냥. 그리고 프랑스의 옛 이름을 동시에 의미했다고 해서 내 나라 이름이랑 똑같은 프랑스 옛 이름이 뭔데요? 가을. 가을이요? G-A-U-L. 골족 아세요? G-A 골. G-A 뭐? G-A-U-L. 가울? 갈리아 아세요? 아니. 이게 프랑스의 옛날 살던 민족이에요. 어쨌든 발음이 똑같아서 수탉이었고, 또한 기독교적 의미도 있었는데요. 기독교에서 수탉은 경계심과 부활을 상징을 한대요. 왜냐면 예수가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후에 수탉이 3번 울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회개와 영적 각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면은 교회 첨탑이나 풍향계 같은 데 닭이 있잖아요. 아세요? 네.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프랑스 왕조에서는 왕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닭을 사용하고 동전에도 왕의 얼굴과 함께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도 이게 닭이 어쨌든 왕조의 상징이니까 닭을 잘라? 근데 왕권의 상징을 적폐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닭은 또 너무 멋진 새라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그때도 썼다고 합니다. 왕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나도 사람들도. 근데 나폴레옹 때만 닭이 취약하다 이러면서 독수리를 상징으로 썼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닭 싫어하셨나 보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도 아직까지도 숫하는 프랑스의 상징이고, 프랑스의 자부심, 용기, 단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스포츠나 정치 행사 등에도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사는 궁에 가도 많은 수탉 장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닭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문화를 되게 열심히 조사하셨네요. 재밌잖아. 우선 중국 영토의 생김새가 닭을 닮았어요. 아세요? 그래서 다들 닭이라고 해요. 완전 닭처럼 생겼어요. 어디가 머리인데요? 오른쪽. 튀어나온 부분? 네. 그리고 머리가 있어요? 근데 몸이 완전 닭 몸통이야. 뚱뚱하게? 완전 닭, 이게 수탉처럼 생겼잖아요, 닭이. 수탉처럼 생겼잖아요, 닭이? 아니, 수탉처럼 생겼잖아요. 오른쪽이. 이렇게. 열심히 그린 게 너무 웃기네. 영토가 닭이구나. 네. 그리고 중국에서 유교가 엄청 유명했잖아요. 유교적 인간론의 핵심이 인의 예지 신이에요. 아세요? 근데 이거를 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 그래서 서열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일단 인은 서로 불러 먹이를 함께 취하니까 인이 있고. 함께 못 먹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비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대요. 그리고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의, 머리 위에 항상 벼슬 달고 있어 예의가 있다고 그게 예의가 있어? 그다음에 주의를 경계하여 지켜내니 지, 그다음에 아침마다 때를 알리니 시인이 있다고 봤다고 신이 합니다. 왜 때를 알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 복합적 의미까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봤대요. 네, 그래서 요즘 닭은 그렇게 막 신성한 동물 아니잖아요. 닭이 막 그렇지, 엄청. 먹을 거니까 신성하면 못 먹지.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금계라고 황금빛이 나는 닭을 엄청 이제 신화에 나오는 알아요. 좀 길쭉으로 대장금에 나오잖아요. 대장금에 나온 줄 몰라요. 그 금괴 잃어버려요. 진짜? 그걸 망해가지고 중국에서 온 사신이 네. 가져온 금괴로 요리를 했어야 되는데 금괴를 잃어버려가지고 대결을 못하고 배를 네. 타고 금괴를 구하러 가는데 그 중에 납치당하는 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완전 귀한 네. 닭이라고. 다행이다. 그리고 닭은 중국어로 지거든요. 지 이렇게 일성인데 근데 행운을 뜻하는 그 길 한자가 있잖아요. 그게 이성이에요. 지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뜻이 비슷하니까 닭은 행운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닭이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닭과 문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그래서 오늘은 닭이 어떻게 가축이 되었고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봤는데요. 거의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살아있는 채로 만나지는 거의 못하는 것 같지만 더 많은 닭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닭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화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우리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